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이썬 기본 문법 베이직 세션 2차시 발표를 맡은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조건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문문, 그리고 컴프리hen션, 그리고 함수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하는 문법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맞았을 때 A 학점을 부여하고 뭐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때는 B. 그거보다 아래라면은 이제 C학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쓰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조건문의 개수에 따라서 조건문이 이제 한 개일 때는 단일 조건문, 그리고 조건문이 이제 두 개 이상일 때는 다중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조건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밑에 코드를 보시면 if 조건문하고 저기 그 세미콜론 보이죠? 저거를 반드시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if에 걸리는 조건문이 true일 경우 수행할 문장을 그 아래에다가 적어주고, 그리고 if 조건문이 false일 경우 수행할 문장을 저기 else라는 코드 바로 아래에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세션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그 이번 차시 같은 경우는 이론 지금 PPT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론보다는 좀 실습이 좀 중요해가지고, 그 제가 실습 코드 올려드렸잖아요. 그 실습 코드를 옆에 두고 이론 코드랑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파이썬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뭐 쿨에 잘 돌아가시나요? 쿨에 잘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중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일 조건문과 다르게 여기 중간에 엘리프라는 그 코드가 들어갔죠. 얘도 똑같이 조건문은 다 똑같아요. 맨 위가 이제 true일 경우에 수행할 문장을 저기 if 조건문에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if 조건문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false일 경우에는 저기 elif 문장에다 적어주고, 그리고 if와 elif 둘 다 false일 때 else 부문에서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수업 자료에서 나온 거거든요. 혹시 이거 출력 결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생각 다 하셨죠? 답은 3과 5인데요. 일단은 if 옆에 true가 있기 때문에 이쪽 구문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겠죠. 이쪽. 근데 if 옆에 false가 있기 때문에 여기 else 구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lse에 걸리는 문장이 프린트 3이기 때문에 3이 출력하는 모습이고, 여기 맨 밑에 프린트 5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if 절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프린트 구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과 5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복문인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작성한 코드를 반복하는 문법입니다. 아마 이 문법 덕분에 실제 인간이 조금 수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이 반복문을 통해서 조금 좀 해소해준다. 이런 문법인데요. 먼저 반복문의 그 종류로는 for문과 while문이 있습니다. 먼저 for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for 변수인 이터러블한 객체, 그리고 밑에 반복할 문장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터러블 객체가 뭐냐 하면은 반복이 가능한 객체입니다. 반복이 가능한 객체라면 리스트, 딕셔너리, 셋 이제 집합이죠. 그리고 스트링, 튜플, 바이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쓰이는 거는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셋, 스트링 한 이 정도입니다. 아, 혹시 이것도 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실습 코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인데, 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while 조건식이 false일 때까지 계속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이 이제 false가 될 때까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초기식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었죠.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게 초기식 그리고 이게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프린트를 계속 함으로써 이제 i를 계속 1씩 더해 나가는 코드죠. 그래서 i가 5가 될 때 저 조건식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식은 저기 i는 0처럼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식이고, 변화식은 저기 요 코드를 파이썬 처음 해보시면 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전차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i에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하고 그거를 i에다 다시 할당하는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이 변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while문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조건문이 이제 false일 경우 계속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라는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문을 즉시 종료하는 문법이고 여기 코드를 보시면 i가 아까 코드랑 똑같이 i가 5보다 작을 때 이제 프린트 계속 i를 출력하고 i를 계속 1씩 더해 나가는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i가 3을 만났죠. i가 3일 때 이럴 때는 바로 브레이크 그러니까 3이 딱 입력되는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출력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행하고 있던 반복문을 중단하고 다음 회차의 반복으로 넘어가는 코드인데요. 아까랑 똑같이 i를 계속 1씩 더해 나가다가 3을 만났을 때 그냥 건너뛰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값을 보시면 3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죄송한데 잘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뜨거운 물 좀 마시고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은 테스라는 구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라는 1부터 10까지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후에 아까 보셨듯이 포문이 나왔죠. 이 포문은 이 넘버에서 하나씩 숫자를 꺼내가지고 여기 넘에다가 저장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각각의 식이 이제 홀수일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코드인데요. 사실 저도 공부하다가 이 패스라는 걸 왜 쓸까 고민을 해봤는데 보통 여기 프린트 X를 빼버리게 되면 아예 구문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쉬운 코드라서 이해를 하실 텐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코드였고, 이제 프린트 X가 아니라, 이제 개발자들끼리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 뭘 적어놓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그래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비워두면은 이제 구문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프린트 X 말고 그냥 패스만 적어도 구문 오류는 안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비워놓지 않기 위해서 쓰는 코드가 패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진이는 아까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러블한 객체 설명드렸죠. 뭐 리스트도 있고 딕셔너리도 있고 뭐 집합 이런 게 인터러블한 객체인데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렌즈 함수, 이누머레이트 함수 그리고 집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렌즈 같은 경우에는 start, stop, set이라는 인수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stop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stop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이제 여기 set은 간격인데 간격만큼 건너뛰는 그런 인터러블한 객체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set은 간격이라고 했죠. 근데 이 간격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설정을 안 했을 시에는 디폴트 값이 1로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1인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누머레이트는 인터러블한 객체하고 여기 콤마가 빠졌는데 객체 스타트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객체 스타트로 여기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지 않았다면 디폴트 값은 0으로 반환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누머레이트도 객체를 받아서 객체의 인덱스와 밸류를 동시에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 참 되게 복잡하실 수 있는데, 여기 홈은에 아까 한 개가 아니라 이번에 두 개가 들어가죠. 두 개가 들어가고 이누머레이트 그리고 위에 여기 퍼스트라는 A부터 E까지 리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객체 스타트예요. 그래서 원래 인덱스가 파이썬에서는 0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 값을 1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알파벳은 A, 두 번째 알파벳은 B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이너머레이트하고 스타트 값이 만약에 아예 안 적었다 하면 0번째 알파벳은 A, 뭐 첫 번째 알파벳은 B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n개의 인터러블한 객체를 받아서 각 객체의 인덱스별 밸류를 묶어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아마 이 코드도 사실 이랑 비슷하긴 한데, 잠시만요. 어, 여기 보이시는 그 first num이라는 그 코드는 여기 append i 혹시 append 1차식 다 기억하시죠? append가 이제 저기 B 리스트에 A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1부터 5까지 저기 원스트 넘에 저장이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각 객체의 인덱스와 밸류를 묶어서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first는 이제 A부터 E까지 그리고 first 넘은 1부터 5까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A는 첫 번째 알파벳, B는 두 번째 알파벳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프레hension인데요. 컴프레hension은 이제 사전적으로 내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얘도 이터러블한 객체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코드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코드라는 뭐냐? 조건문과 반복문은 저희가 좀 코드를 그러니까 여러 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hension의 종류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밑에 세 가지는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사실 밑에 있는 세 개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컴프레hension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컴프레hension 문법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솔직히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하고 이제 실제로 쓸 때는 저도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이 코드 그대로 작성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 꺽쇠 표시가 실제 이제 코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가독성을 위한 표기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로는 표현식과 홀문을 합성한 그런 코드인데요. 저기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append는 이제 저기 빈 리스트에 이제 저 i 값을 추가하는 코드인데 보시면 저렇게 네 줄로 엄청나게 길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이제 밑에 코드를 보시면 저렇게 한 줄로 작성이 가능하죠. 이건 조금 이따 실습 파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그리고 다음은 표현식과 홈은 그리고 if문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저기서도 이제 i가 홀수일 때만 빈 리스트에 추가하는 코드인데 저렇게 또 다섯 줄로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저렇게 아래처럼 한 줄로 이제 홀수일 경우에 빈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공부 코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f문과 홀문의 결합인데 계속 설명이 똑같지만 저렇게 긴 줄을 이제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점이 아까 if문에는 else문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i가 홀수라면 그냥 i를 출력하고 else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라면 0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첩 부문도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기 딱 봐도 이제 포문 아래 포문도 들어가 있으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저런 거 말고 저기 그 하나의 리스트 안에서 컴프레이션을 사용해서 이거는 이제 0부터 5까지 i라는 값에 저장이 되고 얘는 잠시만요. 0과 1이라는 숫자를 이제 그 아까 i가 0부터 5까지라면 쟤네 둘을 계속 곱해 나가면 밑에 있는 코드가 작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첩 리스트 컴프레hension인데요. 아까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리스트가 한 개만 있는 구조인데 얘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들어갔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중첩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거의 쓰질 않고요. 그리고 중첩 부문도 거의 작성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3번 그리고 2번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함수의 종류입니다. 함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내장함수, 모듈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무명함수 이렇게 존재합니다. 먼저 내장함수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제공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저기 옆에 보시면 민하고 맥스가 보이죠. 딱 봐도 이제 이름을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의 어떤 인터러블한 객체 안에서 최대값을 반환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 함수는 특정 모듈을 인풋해가지고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스, 뭐 렌더 이런 모듈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 함수를 인풋함으로써 이제 특정 작업에 특화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코드를 보시면 이제 numpy라는 이제 모듈을 불러온 건데요. numpy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 시작 혹시 이번에 들으시는 분 있나요? 그죠? 다들 들으시죠? 저기서 이제 numpy라는 거는 이제 행렬을 반환해주는, 그러니까 행렬에 관한 이제 모듈인데, 어쨌든 뭐 저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계산에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모아가지고 직접 정의하는 함수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함수는 그냥 이름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모아서 직접 함수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함수를 제일 많이 쓰게 되고요. 저기 옆에 보이시는 코드처럼 저거 def라는 것은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코드인데 define에서 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함수 명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어요. 플러스 1, 딱 봐도 이제 어떤 값에다 더하기 1을 하겠구나 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저기 x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다시 x에다 할당한 후에 그 x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 요거는 함수 출력하는 방법은 기존 함수 이름을 정해놨으면 저기 인수 x 자리에 그냥 함수 이름 적고 받을 인수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2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값인 3이 출력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인수 각각마다 플러스 1을 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계속 귀찮고. 그래서 개발자들끼리 이제 플러스 1이라는 그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수가 들어올 때마다 1씩 더해나가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놓자. 이러면 사람이 이제 계속 1씩 더해나갈 필요 없이 저 함수만 호출하면 더하기 1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사람의 손이 좀 덜 타기 때문에 실수도 감소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 함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 코드가 용도가 뭐냐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더 마시고 할게요.
혹시 좀 수업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괜찮아요? 다음은 위치인수인데 이제 아까 인수라 함은 저기 함수를 설정할 때 저기 들어오는 x값이 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위치인수는 함수의 인수를 순서대로 넣는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인수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인수를 순서대로 입력하기 위함인데요. 여기 보시면 x1과 x2가 그대로 이제 이 순서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코드고 얘도 똑같이 이제 먼저 들어온 x1에서 x2를 뺀 그 값을 y에다 할당하고 이 y를 출력한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와 3이 들어갔을 때는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됐고 저기서는 3과 2가 x1, x2에 그대로 들어가서 3 빼기 2, 1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위치인수와 언패킹인데요. 언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패킹은 뭐 어떤 걸 감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앞에 어원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패킹된 걸 좀 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터러블한 객체 앞에 별표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터러블한 객체의 값이 아까 그 위치 인수처럼 순서대로 입력이 되고 패킹된 리스트를 언패킹한다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언팩 플러스라는 함수를 설정을 했고 인수로 x, y, z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x, y, z를 다 더해서 a라는 것을 할당을 하고 그 a를 출력하는 코드죠. 그래서 1, 2, 3을 넣었으니까 1, 2, 3 다 더해서 6이 나온 모습이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원래는 언팩하고 플러스하고 그냥 a만 해도 6이 나오는데 앞에 별표가 붙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1, 2, 3을 언패킹 그러니까 저 리스트 값을 풀어 헤쳐가지고 1, 2, 3을 x, y, z에다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좀 x, y, z 그러니까 즉 3개의 인수를 받으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a는 4개의 원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밑에 이제 오류 코드를 보시면 3개의 원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4개가 입력이 됐다 해서 오류가 생기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하기 위해서 가변인수 함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아까는 인수의 개수가 좀 정해졌다면 얘는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이제 x, y, z에 별표가 안 붙었잖아요. 근데 가변인수 함수를 쓸 때는 저기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 인수에 별표를 붙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A라는 게 1, 2, 3, 4였죠. 1, 2, 3, 4를 했더니 아까 함수에서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가변인수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1, 2, 3, 4 오류 없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5개의 인수가 들어왔음에도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똑같이 1, 2, 3, 4, 5를 출력되는 모습입니다. 1, 2, 3, 4, 5는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x라는 인수를 하나씩 빼와가지고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키워드 인수인데요. 키워드 좀 약간 딱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함수의 인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는 이 가로는 처럼 이제 키워드 뭐 이퀄 값의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얘는 함수 출시 인수의 용도가 명확히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고 얘도 똑같이 인수의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세로의 길이만큼 가로에다가 이제 별표를 붙여가지고 출력하는 코드죠. 그래서 가로가 3, 세로가 5니까 어쨌든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가로 먼저 써도 되고, 세로 먼저 써도 되고, 네. 어쨌든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는 이제 리스트를 활용한 이제 언패킹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딕셔너리 언패킹인데요. 아까는 이제 별이 한 개였다면 딕셔너리를 언패킹하기 위해선 별이 2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를 이용해가지고
딕셔너리를 언패킹하여 함수의 키워드 인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딕셔너리는 이제 키와 밸류로 이렇게 쌍으로 묶여져 있는 이터러블한 객체이기 때문에 키는 키워드 인수, 밸류는 입력값으로 언패킹되어 함수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가 4,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가로가 3이고 세로가 5였잖아요. 저기 가로에 이제 저 가로가 이제 키값이니까 키값인 가로와 세로가 저기 가로와 또 세로에 들어간 모습이고 이제 밸류가 4와 3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기 가로는 3, 가로는 5에 4와 3이 대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딕셔너리 언패킹을 사용하는 가변인수 함수인데요. 똑같이 딕셔너리를 언패킹하기 때문에 저기 별표 2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아이템즈라는 함수는 아마 1차에서 설명이 안 돼 있을 텐데 쟤는 이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인터러블 객체지만 걔를 이제 키와 밸류 각각의 쌍으로 묶어서 튜플로 저장하는 그런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값에는 사바와 물이 들어가고 영은 그러니까 밸류 저기 밸류에는 애플과 워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영 함수를 출력을 해보시면 혹시 이거 F 문자를 혹시 다들 아시죠? F 문자열. 네. F 문자열에 이제 키 값에 사와 물이 들어가고 저기 밸류에 애플과 워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얘는 매개변수 초기값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아까와 다르게 저기 그 함수 정의하는 부분에서 기호는 그렇게 물결 표시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초기값을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 기호에 F 문자열에 기호에 이제 물결이 들어간다. 그래서 출력값도 네, 물결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인데요. 전역 변수는 이제 함수를 포함해서 스크립트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전역 범위라 함은 전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이고 저기 X는 천처럼 그냥 스크립트 전체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이제 특정한 함수 내에서 정의해서 그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변수인데요. 이제 함수 내에서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지역 변수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프린트 X를 하게 되면 저기 X는 1000이라고 지역 변수를 지정을 해주었죠. 그래서 100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프린트 X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는 거기 안에서 이제 X는 20이라는 지역 변수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20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역 변수와 그 지역 변수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이제 절대로 못 바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지역 변수를 전역 변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벌 x라는 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원래 x는 1000이라는 전역 변수를 설정해놨지만 글로벌 x를 써놨기 때문에 다음 x는 22 값이 전역 변수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이 함수는 그냥 그대로 이 x 값을 출력을 하는 거니까 20이 나오게 되고 아까와 다르게 글로벌 x라는 코드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 x를 하게 되면 20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논 로컬 키워드인데요. 얘는 저 한 번도 코드를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중 함수에서 내부의 함수가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중 함수 그런 구조에서 논 로컬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변수를 20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부 함수를 출력하게 될 때, 내부 함수를 출력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이 훨씬 더 중요해가지고. 네, 다음은 무명함수입니다. 무명함수는 이제 람다가 있는데,
무명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이고, 뭐 아까 이제 함수를 정했을 때 뭐 플러스 1도 있고 뭐 언팩 뭐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정의를 해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름을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함수에 비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람다의 특징으로는 이제 일회성 함수다.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되지 않고 변수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이 변수 생성이라 함은 그 함수에서 인수를 저희가 따로 봤잖아요. 아까처럼 이게 조금 더 보시기 쉬우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인수를 저렇게 x로 봤는데, 이 x는 x 플러스 1이라는 변수를 저희가 생성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람다와 저 그냥 일반 함수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수로 사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람다는 이제 맵과 필터라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맵 같은 경우에는 변환 함수와 인터로브란 객체를 받아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기 먼저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맵 함수 안에 플러스 1과 코스트가 들어가 있죠. 플러스 1은 저기 위에 보이시는 코드처럼 이 리스트에 더하기 1을 하는 그런 코드고, 코스트는 저기 1000부터 1200, 900, 800, 15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리스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맵 함수로, 그러니까 변환 함수가 저기 x 플러스 1인 거고, 이트러브랑 객체가 저기 코스트 1000부터 1500까지 있는 그런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1000부터 1500까지 있는 리스트를 더하기 1씩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람다를 이제 맵 함수의 인수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제 보통 람다는 여기 표현식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값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데, 이제 코스트에 아까 1000부터 1500까지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2씩 더해서 그 출력하는 그런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람다는 맵과 필터 함수의 그런 인수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터는 이제 이름에서도 유추 가능하겠지만 뭐 필터링 한다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x가 0보다 그러니까 큰 값만 반환하는 그런 함수이고, 그래서 이 y라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이 아까 x가 0보다 큰 것만 출력하는 그런 함수였죠. 그래서 그 함수를 이 필터 함수에 적용을 시키면 이제 마이너스 1, 0, 1, 2에서 0값만, 그러니까 0보다 큰 값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1과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이제 람다 함수를 이제 필터의 인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x가 0보다 작은 것만 이제 출력을 해라 라는 코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내용 정리인데, 이거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습 파일이랑 과제 파일은 안 열어줘도 되고, 실습 파일만 좀 열어주세요. 저희 48분이니까 7시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실습 파일 열어주시겠습니까? 프롬 다들 사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마이너스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러와야만 여기 밑에 있는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러와 주세요. 네, 수업 여러분 집 가시고 싶으니까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까
그러니까 목차 그대로예요. 일단 조건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입구양이 true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드 이제 프린트 참여입니다. 출력되는 모습이고, 얘는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죠. 다음은 이제 DNA 이제 PT가 true라면, 그러니까 true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true인 값이므로 수강이 가능합니다라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제 얘가 홀수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if 절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 else 구문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DNA PT가 true라고 저장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레이드 즉 학년은 2학년 1학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PT가 이 true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구절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레이드가 이제 2-1이 아니니까 얘가 아니라 얘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얘도 이랑 똑같이 이제 DNA PT가 true라고 설정해 주었고, 그리고 그레이드는 3, 딥은 1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NA가 이 true이기 때문에 또 여기 구절로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가 3이면서 딥이 1이어야 되니까 여기 코드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값은 컨퍼런스 세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습 문제를 좀 많이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 넣어놨는데, 이 두 문제를 제가 3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if절, 그러니까 여기 if 문을 보시고 아마 푸시면 더 풀기 쉬우실 겁니다.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다 푸셨을까요? 네.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 중 무엇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요. 일단
저는 먼저 넘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교탁이 이게 불까지 가가지고 여기 인풋 값으로 라는 문장을 적어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풋은 이제 그러니까 인풋 값을 받게 되면 얘는 무조건 문자열로밖에 출력이 안 돼요. 이거는 주석입니다. 잠시만요. 얘는 이제 문자열로밖에 출력이 안 되니까 얘를 int 함수로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다. int 함수 같은 경우는 아마 1차 시 때 학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입력받은 넘이 0보다 작다면 네, 여기서 타자치기가 진짜 너무 힘들겠어.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0보다 작다면 음수를 출력하고 아니라면 0을 출력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고 이 if 쓰실 때 들어쓰기 잘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제가 콜을 안 쓰다 보니까 들어쓰기 잘못하면 계속 오류 생기거든요. 쓰가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3을 입력해보게 되면 양수가 나오는 모습이고 마이너스 3을 한번 입력해보면 음수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0을 넣게 되면 이제 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얘도 똑같이 아까 이 num이라는 걸 설정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num1이라는 거로 한번 지정해보겠습니다. 여기 인풋 값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뭐 점수를 입력하세요. 아니 뭐 정수를 입력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얘도 똑같이 이제 정수끼리 대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int 함수를 이렇게 엮어줘야 되고 요거 다들 아시죠? 이거 나머지 이게 0일 때 짝수를 출력하고 이게 아니라면 홀수를 입력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를 입력해보면 짝수가 나오는 모습이고 7을 입력하게 되면 홀수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반복문인데요. 혹시 이게 코드가 또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 15 PPT 옆에 두시고 하시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머스트라는
이제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10과 20, 30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워스트가 10, 20, 30이고 여기서 i 값을 계속 하나씩 반환을 해서 출력값이 10, 20, 30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문 이제 while인데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거짓이 될 때까지 실행문이 반복이 되고 이제 거짓이 될 때까지니까 이제 항상 참인 경우에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이런 PPT에서 보셨듯이 브레이크랑 컨티뉴 문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이론 PPT에 보셨던 것처럼 i가 0이라면 먼저 초기식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i가 5보다 작을 때 이제 계속 i를 출력하면서 i 값을 계속 더하기 1씩 해나가는 코드죠. 그래서 이제 i가 5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5가 되면 이제 홀스가 되겠죠. 5가 되면. 그래서 홀스인 직전까지 그러니까 4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제어하는 문법이 브레이크와 컨티뉴인데 잠시만요. 그 렌즈 함수가 좀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렌즈라는 함수가 아까 이제 스타트, 스탑, 그리고 셋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설정돼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파이썬은 0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여기가 스탑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10은 스탑이고, 얘 그냥 주석을 남겼는데 이러면 오류 생기거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라이 인 렌즈 10이라 하면 스타트 값은 초기 값 0이 된 거고, 스탑 값은 10, 그리고 이 셋, 아까 간격은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 0부터 9까지 간격이 1인 걸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코드를 보시면, 예? 아, 화면이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보자면, i가 5일 때 브리크문을 만나게 돼서 바로 반복문이 중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i가 5를 만났을 때 이제 continue라는 코드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5를 건너뛰어버리고 6부터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패스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스는 그러니까 i가 5일 때 이 개발자들끼리 i가 5일 때는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랑 프린트를 안 쓰게 되면 이제 오류가 생겨요. 네.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패스를 적어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패스는 구문상으로는 필요한데 이제 음, 여기 예시처럼 i가 5일 때 뭐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럴 때 이제 패스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습 문제 총 4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혹시 다들 푸셨을까요? 수업 일찍 끝내야 돼가지고, 자, 한번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다음 리스트에 있는 과일을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얘는 그냥, 아까 위에서 보셨던 폼은 그냥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프루트 같은 경우, 얘는 표현식인데, 얘는 그냥 여기 리스트에 S가 붙여져 있으니까, 그냥 단수 복수의 개념으로 그냥 프루트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애플부터 그레이프까지 각각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다음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곱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초기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연습 문제 난이도 혹시 어떠세요? 좀 할만하다 아니면은 좀 어렵다, 뭐 약간 할만한 편이다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할만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라이브 코딩도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일단 먼저 출입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넘버스라는 거에 반복문을 걸어서 이 3, 5, 7, 9가 각각 이제 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i는 1이라는 초기값에다가 이제 3, 5, 7, 9 각각을 그러니까 곱한 값을 i에다 다시 할당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i를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되면 945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습 문제 3번인데요. 얘가 좀 while문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얘도 일단 초기값을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별을 입력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초기값 i에다가 별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잠깐만, 이거 렉 걸려가지고 오래 걸리지.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아까 그 심각성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무한루프에 빠져요. 왜냐면 잠깐만. 예, 왜 무한루프에 빠지냐? 여기 i가 1이 이미 초기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데 여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속 더하기 1씩 계속 더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i가 5보다 커질 때 이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와일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00가지 자연수성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여기 2차 시에 좀 중요한 점은 그 초기식을 좀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1000을 넘어갔을 때 이제 반복문을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ile이 이제 그러니까 i가 1000보다 이하 그 작거나 같을 때까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i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이렇게 진전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몫이 3일 때 0이 되는 그런 값만 출력을 해서 여기 리졸트에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그 변화식, 그러니까 i가 계속 1씩 더해나가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코드는 이렇게 작성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헷갈렸던 부분은 일단은 여기 i가 왜 이제 if 절에 안 걸리고 while 절에 걸려야 되냐. 또 처음에 궁금했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왜냐면 if 절에 걸리게 돼버리면 이 i 플러스 1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파이썬 코드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이거 파이썬 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비주얼라이저 어디 왔나?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제 파이썬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코드 공부해 보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네, 한번 요것도 한번 넣어 보시면 좀 결과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렌지 함수인데요. 이제 스타트, 스톱, 셋이라는 이제 인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스타트 값이 0, 스톱이 10, 간격, 그러니까 셋이 2가 설정이 되어서 이제 0부터 8까지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이제 중요한 점은 스탑은 포함이 스탑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1까지 10-1까지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0부터 8까지 나오는 거죠. 스탑이 9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은 이누멀레이트인데 이누멀레이트는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받아서 자료의 인덱스와 밸류를 함께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어, 여기 포문에 인덱스와 밸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누멀레이트로 1부터 5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누멀레이트로 인수를 두 개를 받았어요. 인터러블하고 이제 스털트 이렇게 두 개를 받았죠. 스털트를 이제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기본값인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0이 먼저 들어가고 밸류는 1, 다음 인덱스 1, 밸류 2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집 함수인데 이제 길이가 같은 여러 인터그램 객체를 받아서 같은 인덱스 길이 튜플로 묶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XYZ가 이제 리스트로 하나 설정이 돼 있고 이제 호문에 걸렸기 때문에 이 XYZ의 인수 각각 한 개씩 꺼내 와서 A, B, C에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죠. 그래서 F 문자로 걸렸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A, B, C가 출력이 되고 이 값은 여기 1, 6, 11 다 더한 18, 2, 7, 12가 다 더한 21 이렇게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지금 튜플로 묶어주는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튜플은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튜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고 원소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게 튜플이고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튜플과 리스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튜플은 안에 있는 원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에 리스트는 이제 뭐 어펜드 함수나 아니면 뭐 리무브 이런 걸로 이제 안에 있는 원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은 그냥 예외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1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빨리 풀어보시겠어요? 이것도 그 초기식 좀 잘 설정하면 좀 편하게 풀릴 거예요. 초기식이 좀 중요해가지고. 네, 다들 풀어보셨을까요? 일단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초기식, i는 0이라는 초기식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포문에 이제 1부터 100 원래 이게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제가 어디서 이걸 들었거든요. 이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쓰면 약간 이 빼기 1을 나중에 해야 돼서 좀 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그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다. 이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작성하더라고. 그래서 1부터 100 플러스 1이니까 나중에 빼기 1을 하면 1부터 100까지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이제 각각 할당이 되고 이 값을 아까 설정해줬던 초기 값에 계속 더해나가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050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컴프레hension인데 얘는 옆에 이론 그 PPT 딱 보시고 어떻게 생겨먹었나 이거를 딱 보시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원래 기존에 이제 포문 같은 경우 이렇게 네 줄로 길게 썼다면 여기 I4, I 있는 렌즈 1부터 21까지죠. 똑같아요. 그냥 표현식 I 넣고 폴 또 변수에 I 넣고 그리고 이터러블랑 객체로 1부터 21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한 줄로 1부터 20까지 이렇게 원수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어, 다음으로 이제 if절에 걸리는 문장인데 얘도 미랑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 2번. 여기는 이해가 되죠. I for i인 뭐 범위 설정해주고 if 조건식에 i가 이제 짝수일 때만 출력하는 그러니까 짝수일 때만 이제 그 원소의 아니 그 리스트에 원소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3번인데요. 얘도 아까 그냥 위에서 보셨던 이제 if절만 있다면 얘는 이제 else까지 추가가 되어서 이제 i가 이제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만약에 이제 홀수라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그 위에 3번 이거 보시고 똑같이 하면 돼요. 거의 그대로. 네, 4번도 2단부터 9단까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아까랑 다르게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를 원래 하나만 썼다면 중첩 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모듈 함수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마이메스라는 그 모듈을 여기 마운트해야 이제 얘가 오류가 안 생기거든요. 아마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무슨 뭐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코드,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시고 자기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불러와 주시고, 마이메스가 대표적으로 좀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모듈 함수인데, 마이메스 안 함수에 이제 add, 그리고 서브,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add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1과 2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하고, 서브는 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과 2를 빼서 마이너스 1이 돼서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가 출력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as n이라는 이제 별칭을 붙여줌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마이너스.add 이렇게 썼다면 별칭으로 m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m.add, m.sub 이렇게 써도 코드가 실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위에는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얘가 제일 많이 쓴다 했죠. 그래서 이제 df, 그 define의 약자이고 함수명을 따로 설정한 뒤에 여기 인수를 뭐를 받을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수를 받았을 때 이제 실행할 그런 코드를 작성해주고 마지막으로 리턴 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d라는 그런 함수를 정의하고 x와 y를 인수값으로 받고 이 x랑 y라는 함수에 그 원소를 더해서 answer라는 값에 할당을 한 뒤에 얘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3이 되는 모습이고 언패킹도 아까 드렸겠지만 이 1과 2가 여기 x, y에 그대로 들어가서 3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까 이론 수업 잘 들으셨다면 이런 오류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x랑 y 두 개의 인수를 받으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세 개의 원수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원수를 받아야 되지만 세 개가 주어졌다 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연습 문제에서 보여드렸던 그 코드처럼 초기값을 설정을 하고 이 리스트 안에 그런 원수들 각각을 i라는 값을 받아서 여기 투기식에 계속 더해나가는 그런 코드죠. 그래서 얘를 출력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다 더한 55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인수가 딕셔너리 언패킹인데요. 딕셔너리 언패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별 두 개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 키와 밸류로 이렇게 쌍으로 묶어져 있는 그런 인터로그램 객체를 이제 언패킹해서 네임은 여기에 그리고 에이지는 나이 여기에 그리고 클래스 넘은 학번 이렇게 입력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름은 노영욱, 나이는 24, 학번은 22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함수는 아까 그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있는데 그런 키와 밸류를 쌍으로 묶어서 튜플로 저장하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여기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네임에 들어가고, 나이도 여기 똑같이 age에 들어가고, 학번 24, 클래스 넘에 들어가서 출력값이 이름은 이윤정, 나이는 22, 학번 24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는 얘 사실 비슷하긴 한데 여기 성별 남자라는 이 초기값을 설정을 해둔 거라서 그냥 초기값을 설정하면 따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값으로 아까 그룹은 DNA라는 초기값을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름은 똑같이 학민이 그대로 들어가고 나이도 그대로 들어가고 학번, 성별 다 그대로 들어가지만 여기 아까 소속 F 문자열에 걸린 이 부분이 이 초기값 DNA에 걸리게 되어서 이제 DNA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지역 변수인데 이 X는 10이 전역 변수죠. 그리고 이 X는 20이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로 호출할 때는 그 지역 변수로 호출하는 거다 보니까 x는 20이 출력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프린트 x는 전역 변수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10이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랑 다르게 여기는 글로벌 x가 들어갔죠. 글로벌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원래 이게 전역 변수고 이게 지역 변수인데 글로벌 x가 들어가서 이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20과 20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습이죠. non-local도 이제 이중함수에서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전역 변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중함수 코드에서 non-local을 설정함으로써 최종 결과값이 2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함수는 원래 x가 10인데 이제 내부 함수에서 non-local을 사용해서 20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외부 함수를 출력하더라도 20이 나오는 모습이죠. 네, 다음은 무명함수 람다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람다는 인자체 물론 수식의 형태인데 그리고 여기 람다 x 이 x가 인자이고 이 x가 그러니까 이 주권문 if가 이제 if x 이 몫이 0일 때 그러니까 2로 나눠서 몫이 0일 때 짝수를 출력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else 그게 아니라면 홀수를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리스트에서 이제 1은 풀수 쭉쭉쭉 가서 뭐 짝수까지 되는 이해하시죠? 얘는 x라는 그런 인수에 이제 제곱승을 하라는 소리예요. 2분의 1 제곱승을 해가지고 이제 1부터 10까지 있는 그런 리스트에서 각각의 제곱을 해준, 그러니까 2분의 1 제곱을 해준 그런 값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문장을 람다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이고, 다음은 이제 필터. 필터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필터링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x가 5보다 큰 값만 리스트에 넣어라. 이런 의미죠. 네. 우리가 안 생겼는데 왜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이제 5보다 큰 값을 출력을 하다 보니까 6부터 7, 8, 9, 10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수업이 길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DNA 2차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